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댄스 어브로드 대표인 박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코리아 댄스 어브로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 무용가들, 민간단체 또는 독립무용가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교류시키는 어떤 비영리 단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으로 10주년을 맞이했고 제가 하는 일 중에는 또 헝가리 국제협업 솔로 플랫폼 모노탄츠 서울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은 파리 숨 페스티벌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펙타클 오브 언리미티드 무브먼트라는 페스티벌인데 202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고요. 한국 아티스트, 무용 아티스트와 프랑스 아티스트들 를 교류시키는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스티벌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은 저희가 사실은 그 축제를 만들기로 해서 숨이라는 어떤 협회랑 저희 코리아 댄스 어브로드가 협업을 하기로 하고 이 축제를 만들기로 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첫 해에는 사실 코로나가 터졌던 첫 해에는 저희 그냥 그 소극장을 빌려서 촬영을 해서 보내고 거기서 현지에서 보시는 방향을 했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다음 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해에 댄스 필름 형식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가들이 그때 굉장히 연습실에도 모일 수 없었고 극장도 굉장히 거리두기가 심했기 때문에 작품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댄스 필름으로 만들어서 극장처럼 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었던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서울 인터내셔널 코리오그래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시는 SCF예요. 그 돌아가신 그 유관순 선생님께서 한국의 미국식 현대무용을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셨던 그 이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만드신 플랫폼인데 원래는 저게 국제 바뇰레 그 프랑스의 국제 바뇰레 예선 무대였어요. 한국에서 그게 34회째거든요. 올해 30년 전에 이제 그렇게 그 국제 유통을 무용가들 국제 유통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던 그 선배님의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만들어졌던 그 축제가 지금은 이제 마켓형 축제 무용 축제를 변화해서요. 제가 지금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뉴욕에 살았어요. 그래서 뉴욕의 90 세컨드 Y라는 그 월드 클래스 커뮤니티 센터가 맨하탄 안에 있는데 그 맨하탄 안에 하크니스 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아시아 포커스거나 아니면은 코리아 릴레이티드 한 프로그램을 한 6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또 뉴욕 내에서 제가 지내면서 뭐 재팬 소사이어티나 라마마 뭐 이렇게 무용 쪽으로 저는 좀 오늘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떤 장르에 오셨는지 조금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섭외 받았을 때 무용 분야로 섭외를 해주셔서 사실 무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강연인 줄 알고 조금 너무 무용 쪽으로만 제가 준비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야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뭐 다른 장르에 계시는 분 있으시더라도 좀 접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에서 이제 뭐 다양한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또 세계 다양한 나라를 잇는 어떤 아트 마켓형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왜 국제교류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선 강연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을 가까이 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지금 국제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민간 예술가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앞선 분들께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빅픽처로는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로 다가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교류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국제 진출, 해외 진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 교류를 하면은 초청되는 것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조금 플레이어들이나 댄서의 입장이 아니라 안무가의 입장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무용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음악 쪽이나 아니면 무용 쪽에서도 발레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댄서로 구분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부분과 안무자, 창작자의 부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국제교류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어떤 이런 국제교류의 베이스는 사실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어떤 창작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 그 초청형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공연 국제교류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용 쪽 같은 경우는 왜 국제교류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벨기에가 사실은 현대무용의 성지라고 많이 불리는데 현대무용 단체들이 벨기에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 무용단들이 가지고 있는 투어링 컴퍼니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단체가 뭐 피핑탐, 뭐 아크람칸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NDT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그런 단체들은 사실 한 6개월 정도의 신작 제작 과정을 거쳐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 들었던 제작 투자 비용을 한 2년 반 정도를 돌리면서 월드 투어를 해서 다시 그 어떻게 보면은 돈을 그러니까 버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지원금은 너무 많아요, 사실. 한국처럼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는 곳도 많이 없고 국제교류 기금도 많고 사실 뭐 중앙 문체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 재단들이든지 너무 창작할 수 있는 기금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무용 쪽에서 느꼈던 문제는 무용이 특히나 공연예술 쪽에서도 공연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 2회 정도밖에 안 해요. 많이 3회 한다 그러면 와 너네 3회째나 채울 수 있어 관객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관객이 없는 게 무용 쪽이에요. 특히나 물론 발레는 조금 제외인 상황입니다. 발레는 저희 창작 무용 쪽에서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무용단들이 몇 억을 혹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제작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무대에 올렸는데 고작 이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연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용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객을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른 장르와 다르게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앞장서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제 투어링 컴퍼니들이 나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투어링 컴퍼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이 좋은 작품 사실 콘텐츠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제가 그 90 세컨드에서 6년 7년 일을 했는데 저희 극장이 한 해에 100편 정도의 공연을 올려요. 근데 무용 공연만. 근데 100편 정도 올리는 공연장에서 저희 콘텐츠들이 들어왔을 때 절대 뒤지지 않았거든요. 뭐 어쩌다 한 번 좋았던 게 아니라 올 때마다 항상 되게 엄청 놀랄 정도로 많은 디벨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투어 컴퍼니가 없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고 계속 없어지고 또 한국 지원금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작 위주로 지원금이 나오고 그걸 만들어서 다시 또 신작 만들어야지 또 지원금 받으니까 약간 레퍼토리나 아니면 뭐 2차 제작 같은 것도 지금은 조금 생기는 추세인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그리고 뭐 연속성으로 주시려고 뭐 다년 같은 것도 지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아마도 이 많은 민간 무용단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생력이 생겨야 하는데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건 공연료를 벌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내에서는 저희 나라가 서울에서도 무용 관객이 안 모이는데 사실 지방으로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리아 댄스 어브로드는 사실 유통을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에이전트의 역할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는데
그 에이전트는 사실 돈을 받잖아요, 수수료를. 근데 그런 구조는 또 우리나라 예술가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지원금도 작고 그 지원금 작은 데서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수료까지 주세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영리 단체로 이걸 만들고 지금 사실 운영은 어렵죠. 왜냐하면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 유통을 굉장히 노력해 보려고 만든 단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동안 제가 또 뭘 해봤냐면 신나는 예술여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그래서 지방에 안무가들 무용수들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서 현대무용 처음 봤다 하시는 분도 많았고 지방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어떤 그런 뭐 좋은 작품이 있어서 레파토리화 하려고 국내에서 이제 투어링을 시켜보려고 갔더니 무용은 아예 1,000원이어도 안 된대요. 돈을 내야 돼. 못 하겠대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울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공짜로 공연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1,000원은 받아야 된대요 라고 하면 1,000원도 지방에서 팔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 무용 공연이라는 거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거기서 이것이 레퍼토리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월드 클래스 컴퍼니를 만들어 투어링을 할 수 있는 컴퍼니들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는 국제 교류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 작품 만들어서 이걸 파는 거에 우리 목표를 두라는 얘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가서 팔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한 번 교류한 것과 계속해서 지속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에 가서 작품을 보여줬어요. 저희 작품에 매료된 어떤 그 현지 아티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티스트들이 또 뭐 우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력을 해보고 싶다든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뭐 교류성, 협력성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거꾸로 저희가 거기 가서 만든 작품을 또 한국에서 다시 거꾸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도 좋아했고요. 케이팝도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나라 거 터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쯤 됐을 때 제가 K-웨이브 추말률은 이끄는 현대무용가 시리즈라는 걸 제 돈 주고 만들었어요. 뉴욕에서. 완전 사비로. 그래서 대관도 하고 막 그 인력도 다 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막 해준 거죠. 한 4년 하니까 빚이 한 1억 생기더라고요. 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제가 90 세컨드 Y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패키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가서 제안을 했어요. 90 세컨드 Y에 가서 나 이런 프로그램인데 너네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기회가 뭐였냐면 아시아 여성 안무가들을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램을 하재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일할 때가 아니었고, 근데 그때는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냥 약간 구색 맞추려고 끼워주는 상황이었어요. 아시아니까. 그래서 갔는데 뭐 그 디렉터 분이 저희하고 눈도 잘 안 맞춰요. 일본 분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중국 분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근데 이제 공연을 딱 했는데 반응이 한국 분 거에 팍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디렉터 분이 오시더니 너 저번에 말했던 그 프로포즈를 나 줘봐. 니네들 거 괜찮을 것 같아. 나 너무 반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 세컨드 Y에 연계가 되기 시작해서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지금 계속 코로나 전까지 2020년 3월 1일 날 제가 한국 들어왔는데 그 뒤로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렉터가 다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그 90 세컨드 Y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느냐, 갔을 때 저는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신혜라고 하는데 저랑 일해보지 않겠어요? 되게 황당해하죠. 엄청 황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학부도 전 한국에서 나왔고 무용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믿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현대무용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무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용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뭐 저 이런 예술 경영 이런 수업을 또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콘텐츠 너무 괜찮아서 한류가 조금씩 불고 있을 때였거든요. 뭐 JYP가 미국에 뭐 이렇게 뭐 에이전트 세우고 뭐 그런 언더걸스 나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거가 뭔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추말류를 이끄는 현대무용가 시리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들이 저한테는 좀 황당했겠지만 이제 저는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국제교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용 아니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진출해서 뭐 물론 공연의 기회를 얻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교류의 기회를 얻으려면 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접근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전 준비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짧은 시간이어서 보통 제가 강의를 가면 한 3시간 이런 특강을 가는데 40분 정도밖에 제가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좀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죠? 최근에 제가 같이 일했던 그 벨기에 젊은 안무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아본 도시에나 뭐 홈페이지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카이오라는 컴퍼니거든요. 젊은 벨기에 안무가고 이 친구는 피핑턴 무용단에서 굉장히 젊었을 때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팔로워가 많은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자기네 컴퍼니가 어떤 컴퍼니인지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 컴퍼니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간단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좋게 봤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무가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연출가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다 그러면 자, 이 아까 전에 나오셨죠? 이분 대전의 아들입니다. 대전에서 유명해지신 안무가세요. 여기 이렇게 자기의 솔로 작품을 굉장히 연도별로 작품별로 탁탁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들어가 있고 이 작품의 설명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 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없이 만약 이 작품을 섭외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자기 링크만 보내주면 제가 모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또 뭐 듀엣은 듀엣별로 나눠져 있고 또 큰 컴퍼니 들어가 있었던 거는 컴퍼니로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어떤 작품인지 보여주고 연도와 뭐 어느 정도 규모의 극장에서 했는지도 이제 누르면 다 들어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국 분들이 예술가 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 만드세요. 물론 SNS가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SNS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자료를 전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시지만 사실 홈페이지라는 게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라고는 하지만 포트폴리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추천하고 싶은 홈페이지, 그동안 제가 프로그래머로 프리젠터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제가 한국 분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만 이런 팀들을 뽑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뭔가 리뷰 같은 거 받으셨던 거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조금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사전 준비로 했을 때 뭐 본인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또 이력 정리 같은 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에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디렉터들 뭐 만나잖아요. 그러면 델리게이션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사실 제가 처음에 기획일 시작했을 때만 해도 DVD였어요.
그 다음에 USB가 등장하고 지금은 사실 QR코드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요즘 그 캠페인이 많다 보니까 명함도 사실 많이 안 주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그 카드 하나 만들어서 QR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찍어가라고 우리 종이 쓰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해외에선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넘겨주세요. 요거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예시의 폭을 줄이고자 대전의 아들 걸로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양승관 안무가의 프로필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건 한국 안무가 건데 아까 그 벨기에 안무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었고 요 안무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기의 그 작품들에 대한 어떤 도시에를 잘 정리해서 QR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누구를 만났을 때 가볍게 사실은 전달하실 수 있고 또 이 QR 같은 경우는 링크가 생성되기 때문에 뭐 혹시 이메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공연을 했는데 해외 델리게이션이 내 공연을 우연찮게 볼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인사했어요. 그러면 너 공연 와줘서 고마워. 너가 와줘서 너무 행복했고 좋은 말 해줘서 감사했어. 내 작품 기억해줘 하면서 또 연락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그 QR 링크를 같이 보내시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많이 해요. 국제교류에 관해서. 물론 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묻는 게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알겠다. 근데 네트워킹을 어떻게 쌓냐. 내가 외국 가서 맨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아트마켓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용 쪽 같은 경우는 뭐 팜스도 있고 지금 부산에서도 뭐 비팸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몸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서울 인터내셔널 코리오그래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켓형의 어떤 축제이고 그런 축제 그러니까 마켓 같은 곳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많은 디렉터 분들이 한국에 오세요. 한국처럼 디렉터들한테 돈 잘 써서 비행기표 대주고 숙소 대줘서 데려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한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도시애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프로포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제안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뭐 디렉터들을 직접 컨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쇼케이스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품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내가 혼자서 발품 팔아서 만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뭐 아트 마켓이라든지 쇼케이스라든지 뭐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그들과 꼭 그 관계를 쌓아라.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났던 외국 디렉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같이 찍어놨다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저를 기억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날 거기서 저랑 찍은 사진에 우리가 했던 농담. 뭐 한국에 너가 엄청 매운 뭐 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가 다음에 오면 내가 엄청 기절할 정도로 매운 찌개를 사줄 테니까 우리 꼭 만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화들도 조금씩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코피스라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뭐 예술경연지원센터라든지 한국에 지금 지원금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 달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첫 번째 팀 있죠. 그 팀이 그 임플스탄츠라는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임플스탄츠는 뭐냐면 유럽 내에서 최대 규모의 현대무용 축제예요.
그리고 40년이 넘었고 제가 학생 때 임포스탄츠를 돈 내고 갔으니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라 사실은 월드 클래스의 페스티벌인데 우리나라 안무가가 사실 초청이 된 거죠. 어떻게 가게 됐냐면 트래블링 아츠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트래블링 아츠에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비엔나의 현지의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임포스탄츠가 컨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트워킹을 각계전투로 가서 아까처럼 아트마켓 가서 만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는 비현실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그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발견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00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트래블링 아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까 설명하시기 전에도 제가 들었던 게 대전문화재단도 지금 국제교류 기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뚫고 들어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하기 어려웠던 어떤 그런 기관들과 또 교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또 문화원이 한국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30몇 군데 문화원이 있잖아요. 아, 요런 데도 문화원이 있어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원이 많고 문화원이 없는 곳은 또 심지어 같이 대사관이나 그 공보원에서 같이 또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협업을 하는 거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아트마켓에 갔다가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저 사람이 저보고 그냥 오늘 얘기한 걸로 우리 한번 협업해보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따고 숙소를 따고 또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어디서 공연하지? 저 사람이랑 내가 그쪽 나라에 갔을 때는 내가 한국 쪽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 공공기관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난 한국문화원이랑 일 안 해. 막. 괜히 그 한국 사람들 끼면 골치 아프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실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관님들도 현지에서 굉장히 그 예술 분야 쪽에 관심이 많거나 밝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활용해 보셔라라는 얘기. 저는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프로세스 어떻게 국제 교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실무용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솔로 페스티벌 모노탄츠 서울의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어요. 모노탄츠 서울은 제가 한 2주 전에 끝났는데 원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베틀렌이라는 극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005년에 시작했고 지금 2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2018년에 우연한 기회에 한국 아티스트들하고 그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가 이 모노탄츠라는 솔로 페스티벌을 보게 됐어요.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기획자죠, 프로듀서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 이희무 페스티벌까지 본 것 같은데 나 솔로 페스티벌은 못 본 것 같아. 근데 너네 컨셉이 너무 재밌다. 이제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 모노탄츠가 그냥 모노탄츠가 아니라 연극의 모놀로그 있죠, 독백이라는 모놀로그를 그들이 이제 춤으로 해석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독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 10몇 명의 솔로 아티스트들을 2년에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 이거 내가 런칭해서 한국에 가져가도 돼? 했더니 너무 재밌는 제안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파트너를 탐색하게 된 거죠. 제가 우연한 기회이긴 했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컨셉인 것 같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 한국에서 하고 싶다. 우리 시스터 페스티벌 또는 뭐 런칭해서 한국에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 탐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때 저는 운이 좋아서 가서 그 상황을 봤으니까 뭐 줌회의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회의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할 땐 저희들이 디테일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네의 컨셉을 가지고 한국에 런칭을 하는 거지만 너네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불리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동등하게 협업해보자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협조적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서로 돈은 어떻게 할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숙소랑 공연료랑 퍼디움을 줄 테니 그럼 우리 한국 친구들이 갈 때도 똑같이 해줄 수 있냐?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한다 했잖아요. 그럼 저희도 매년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은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안 하는 해에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갈 때 우리 디렉터들은 우리가 돈 내서 가고 당신들 디렉터 올 때는 당신들 디렉터들이 돈 내서 오는 걸로 합시다. 뭐 그런 디테일을 설명했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제가 가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19년도에 한국에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 이제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갖고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모노탄트, 그러니까 헝가리어로는 TNC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갖고 들어오면은 한국 사람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탄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용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미안하지만 이름을 좀 바꿀게. 뒤에 Z를 붙이겠다. 그리고 서울을 붙여서 너희들하고 차별화를 두겠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매번 우리가 2명을 초청하고 너희도 2명을 초청해 줘라. 뭐 이런 것들의 조건들을 맞춰서 사실 MOU까지는 아니었지만 역할을 조율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협약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책임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지원서를 내서 협업하는 거 국제교류 협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또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희가 구두로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협약서 같은 것들을 같이 제출하시고 뭐 초청장, 협약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연간으로 지원금 제도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제교류에 텀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다들 각 기관에서 또 금액을 받으셔서 또 그거를 또 공고를 내고 받아주는데 알려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하고 일하다 보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들은 거의 2년 트랙이기 때문에 뭐 2년에서 4년,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4년씩 주거든요. 한 번 받으면 4년 내내 받아요. 근데 이제 2년 트랙 최소 2년 트랙은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계속 기다려줘. 근데 또 그날째 발표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또 기다려. 미안해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 같은 걸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여차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서류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공연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로 많은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19년부터 하면서 제가 올해 4회째를 한 거예요. 4번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양쪽 다 서로 영향을 받아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아시아 국가들 쪽으로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을 좀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한국과 헝가리만 했다가 근데 이제 그쪽도 사실 그 근교에 있는 국가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인터내셔널해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지 슬로베니아라든지 헝가리 근교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도 같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우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공연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축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외국 팀들 많이 데려온단 말이죠. 가서 공연 보러 갔다가 공연이 봤더니 춤 스타일이 나랑 너무 맞을 것 같아. 그럼 가서 그냥 끝내고 아까 그처럼 QR 하나 보여주시면서 나 너랑 언젠가 한번 춤 같이 춰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파트너 찾는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만나고, 근데 대신 만났을 때는 그렇게 캐주얼하고 행복하게 만나더라도 꼭 서류적인 것들은 잘 챙기시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피드백이 서로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끝내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카이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카이빙을 해서 뭐 이제 서로 얘기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꼭 끌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어떤 팁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걸 적긴 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제 제안서를 낼 때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설명하는 거 좋아해서 굉장히 긴 도시에를 많이 보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비주얼하고, 아까 그 홈페이지 보여드렸던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비디오를 그냥 한번 딱 보여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 전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사실 좀 이해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이캐치가 필요하고, 간단한 거, 관심이 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임플스탄트 가는 팀 같은 경우는 소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소품 저희가 그 카고만 지금 몇 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경우에는 테크에 대한 서로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테크니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품 좋아서 이 사람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큰 극장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무대팀에서 이것들을 소화해내려면은 저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명도라든지 아니면 큐시트라든지 뭐 소품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서 작품에 만약에 소품이 많으시다, 아니면 테크니컬하게 뭐 리깅하는 게 많다든지, 아니면 뭐 플로어가 꼭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이런 팀이 있거든요. 바닥을 그들은 너무 우리를 대접해주게 새 거를 쫙 깔아줬어요. 근데 여기 작품은 좀 꼬질꼬질해야 작품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현지에서 죄송한데 옛날에 쓰다 버리려고 했던 거 다시 깔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저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크라이더에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에는 제안서를 깔끔하게 잘 쓰셔라, 내 포트폴리오 잘 준비해라, 그 다음은 테크라이더입니다. 테크라이더를 너무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한국 분들 이메일, 뭐 줌, 뭐 이런 거 앱 활용하는 거 너무 잘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왜 넣었냐면, 사전 질문 주신 분 중에 있었어요. 어떤 거 먹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넣어봤는데, 사실 무용하시는 분들을 전 주로 하기 때문에 음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음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뭐 국제축제 할 때 뭐 이슬람 분들 오시면 막 할랄 푸드 찾아야 되고, 막 이태원 가서 사다가 나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요즘에는 컵반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한 거, 가볍게 생각할 일 아니다, 꼭 생각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허설장의 거리를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숙박은. 그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비엔나 가는 팀이 저희가 이게 창작산실을 통해서 제작됐던 작품이어서 원래는 셋업이 4일 공연이 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준비했던 작품을 가는데 하루 셋업에 이틀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막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 이틀 이상 줘야지, 하루 만에는 셋업 못한다, 이렇게 큰 축제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안 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은 전날 원래 다크데이래요. 원래 이날 극장이 쉬는 날에 못 열어주는데, 축제로 다른 데는 대관이 꽉 차 있고 이날 5시간만 리깅을 하게 해주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프리셋으로 이거 조명이 다는 시간만 5시간을 더 받았어요. 뭐 근데 저희 감독님들은 걱정인 거죠. 숙소가 얼마나 멀어요? 저희 밤 12시에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외국인데 집 못하고 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숙소를 구할 때 구글맵으로 찾아서 10분 이내 도보로 가능한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하고 있던
사담을 좀 드리려고 요 마지막 부분 써놨는데 감독님들한테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전달하느냐고 중간에서 막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너무 이쪽에서는 막 우린 너희를 너무 웰컴하고 막 너희 막 루킹 포워드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감독님들 할 말만 이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보내셔서 제발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까 그 뭔가 매너를 가르치는 스쿨? 저는 아까 그거 너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저희도 무용 쪽도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한 사례 당연히 많죠. 너무 많죠. 사실 성공한 것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트랙이 굉장히 늦게 발표가 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약속 다 해놓고 마지막에 미안해 우리 지원금 떨어졌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일 창피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충돌하는 경우.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연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뭐 5월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관 신청인데 5월이 안 된다고 막 전화 와서 6월 초는 안 돼요. 우린 6월 초 잡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6월 초 우리 투어 있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사실은 뭐 요즘에는 진짜 뭐 챗GPT 이런 거 발달해서 그럴 일이 좀 덜하긴 하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사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몰랐죠.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국제무용제 할 때 이스라엘 팀이 왔는데 이스라엘 팀이 너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막 제가 토로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게 끝까지 덤벼보는 게 문화래요. 그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90 세컨드 Y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확실히 알았는데 90 세컨드 Y의 Y가 그 주이시 Y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주이시 기관이니까 이스라엘 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갔을 땐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게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권역의 사람이랑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떤 실패를 줄일 수 있으신 어떤 키워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록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저건 제가 더 많이 느꼈는데 전화로 연락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중에 서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에 꼭 남겨놓으세요라는 거를 사실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사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연할 때 미국은 티켓 세일즈가 굉장히 큰 수입이거든요. 공연 예술계에서. 이제 한국은 표가 잘 안 팔리니까 뭐 그걸 수입으로 많이 생각 안 하시는데 거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계약서에 싱크로율이 있어요. 내가 너네들하고 공연할 때 내가 봤던 것의 70%가 충족되지 못하게 비디오 보내준 거에서 뭐 70% 이상 똑같지 않으면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캐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의상, 색깔 모든 걸 다 합쳐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반경 몇 마일 안에서 공연한 적 없어야 돼. 앞으로 3개월간, 뒤로 3개월간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로 공연을 그 몇 마일 안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게 티켓 세일즈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들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서 계약서 점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국제 교류를 사람들이 한 번 공연 간 기회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사실 시작해야지 이게 나중에 쌓아져 가는데 굉장히 뭔가 이 대단히 큰 페스티벌에 나 한번 초청됐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내 예술이 그 문화권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서
지속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충 이렇게 이 안에다가 더 녹이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거기 제가 답을 못한 거가 있어서 그거 먼저 일단 말씀 한번 드리고,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요 혹시 여기 계시나요? 저한테 사전 질문 주신 분 중에 그 농요를 전통 소재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안 계시죠? 계세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전통 농요. 네. 제가 되게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농사 짓는 과정을 7가지로 구분해서 처음 논을 일구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방아 찍는 것까지 직접 연출을 하시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전통 소재이니까 외국으로 알리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댄스랑 좀 연결해서 현지에서 워크숍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만들어서 갖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을 간다. 일본에도 사실 농사 짓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쿄에 가서 이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 커뮤니티 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을 단위의 어떤 예술회관 이런 곳들이랑 연계해서 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참여형으로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라는 답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영상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고립되어 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잖아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사람들 앞에 나섰는데 어지러움증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한 어떤 외로운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를 배경으로 세븐 사우전 마일즈라는 현지 에이전트예요. 음악 에이전트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 무용 아티스트들이 가셔서 그 현지에 있는 뮤지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댄스 필름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 원래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댄스 필름 페스티벌 같은 데도 출품도 하고 한국의 아르코제트 A2Z 같은 경우에서도 선정돼서 저희가 이제 상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국제 교류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게 뭐 꼭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한 방향으로 하는 어떤 그 진출의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되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고 모색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그 팁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리를